2024년 10월 15일 대전의 한 작은 웨딩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9살 기계설계 기사 윤재와 30살 배서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후 2시 40분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3시 20분 신랑 윤재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23분 윤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식 시작 후 단 1시간 43분 만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친 사람은 윤재의 고모 62살 박지호였습니다. 30년간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은퇴 공무원이었죠. 지호가 발견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고 윤재는 8번째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허브티에 숨겨진 독 위조된 혼인신고, 그리고 보험 설계사와의 치밀한 공모. 40분 만에 일어난 비극의 뒤에는 2년간 준비된 완전 범죄가 숨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사건은 대전 서구에 위치한 드림홀이라는 소규모 웨딩 스튜디오에서 시작됐습니다. 하객은 30여 명 정도였고 둘 다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는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박지호는 윤재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윤재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지호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윤재는 효자였습니다. 특히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죠. 지호에게 자주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고모, 저는 빚 없이 결혼할 거예요. 신부 배서연은 30살로 자신을 글로벌 리서치 프리랜서라고 소개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공손한 말투를 가진 여성이었죠. 지호가 첫 번째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서연의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지호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오시노?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부모님이 유럽에 장기 체류 중이셔서 영상으로 축사를 준비하셨어요. 지호는 의아했습니다.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예식이 진행되면서 신부 아버지의 영상 축사가 상영됐습니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았고 얼굴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지호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긴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일단 기록해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해뒀습니다. 지호가 서연에게 직업에 대해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 직장은 어디라 했너? 윤재가 대답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대요. 지호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서연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라서 특정 회사 소속은 아니에요. 이것이 두 번째 이상함이었습니다. 직업에 대해 명확하게 답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웨딩홀 한쪽에는 축축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라벨이 없는 갈색 병이 놓여 있었죠. 지호가 물었습니다. 이건 뭐노?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허브티예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특히 혈액순환에 좋대요. 웨딩 플래너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라벨이 없네요. 서연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직접 만든 거라서요. 집에서 우린 허브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허브가 들어있는데 혈액을 묽게 해주는 허브들도 넣었어요. 서연은 이 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마치 농담하는 것처럼. 지호는 이 순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갈색 병과 서연의 설명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혈액을 묽게 해준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예고였다는 것을. 예식이 진행되면서 신랑 신부가 하객들과 건배를 나누는 시간이 왔습니다. 지호는 이때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연이 윤재의 잔에는 갈색 병에서 액체를 따랐지만 자신의 잔에는 다른 병에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음료를 마시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지호는 이 순간도 연속으로 촬영했습니다.
30년간의 공무원 생활에서 터득한 증거 수집 본능이었죠. 그리고 10분 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비극. 오후 3시 20분 신랑의 답사 시간이었습니다. 윤재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런데 갑자기 윤재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죠. 윤재의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서연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완벽한 연기였죠. 지호는 즉시 119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실신이라면 이렇게 출혈이 계속되지는 않거든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윤재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이 있나요?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건강했어요. 정기검진도 이상 없었고요. 혈액응고 장애나 출혈성 질환 가족력은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왜 피가 안 멈춰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도 윤재의 출혈은 계속됐습니다. 지혈제를 투여했지만 소용없었죠.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수혈과 지혈제 투여를 하고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어요.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윤재야, 우리 결혼한 지 1시간도 안 됐잖아. 하지만 모든 노력이 헛됐습니다. 오후 4시 23분, 윤재는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결혼식 시작 후 단 1시간 43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의사가 부검을 권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부검요? 꼭 해야 하나요? 윤재 오빠가 그런 걸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왜? 부검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검 동의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죠. 그 순간 지호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병원 복도에서 지호는 서연의 이상한 행동을 더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보험 관련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맞아요. 오늘 사망했어요. 보험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급 개시일이 언제부터인지, 수익자 확인도 필요하고. 지호는 이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30년간의 직업 본능이 작동한 거죠. 서연이 전화를 끊은 후 지호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혼인신고 언제 했나? 서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주에요. 미리 했어요. 지호는 이상했습니다. 윤재는 분명 혼인신고는 예식 후에 하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래. 윤재가 나한테는 예식 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서연의 설명은 어색했습니다. 그게 서류상 문제 때문에 미리. 이것이 세 번째 이상함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미리 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윤재가 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 3일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서연의 장례 진행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도 서연은 보험 관련 통화를 계속했습니다. 지호가 우연히 들은 내용은 이랬습니다. 네, 강 과장님. 서류는 다 준비됐나요? 수익자 변경 확인서도요? 지급 개시일 확인 부탁드려요. 혼인관계 증명서도 발급받았고. 네, 문호 오빠가 다 처리해 주셔서. 다른 수익자는 없죠? 고모나 이런 분들은. 네, 다행이에요. 지호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자신이 수익자가 아닌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며느리라니. 더욱 이상한 것은 강 과장과 문호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서연이 누구와 함께 이 일을 꾸몄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지호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파보겠다고. 서연의 정체. 지호는 다음날 대전 서구청을 찾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였죠.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가 10월 12일에 되어 있네요. 결혼식 3일 전이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증인 서명란에 있는 이름이 고객님 성함이네요. 지호가 확인해보니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런 서명을 한 적이 없었죠. 이건 제 필체가 아니에요. 위조예요. 공무원도 놀랐습니다.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네 번째 이상함이었습니다. 지호의 서명을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 지호는 다음으로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생명보험 대전지점이었죠. 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수익자 변경이 있었다는 것. 9월 15일입니다. 어머니에서 배우자로 변경됐어요. 지호는 의아했습니다. 9월 15일이면 결혼식 한 달 전인데 혼인신고는 10월 12일에 했다면서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 변경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외부 보험 설계사 강문호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지호는 기억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강 과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죠. 지호는 경찰서 후배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문호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했죠. 다음 날 연락이 왔습니다. 지호야, 그 강문호 말인데 이전에도 의심스러운 보험 사건에 연루된 적이 몇 번 있더라. 주로 젊은 층 고액보험 가입 후 급사 사건들이야.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강문호와 배서연이 아는 사이 맞아. 강문호가 자주 가는 카페 사장이 배서연이더라. 그런데 그 카페가 6개월 전에 문 닫았어.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직업도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글로벌 리서치 프리랜서가 아니라 카페 사장이었고 그마저도 6개월 전에 망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호는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혼인신고서에 자신 서명이 위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진짜 서명과 85% 이상 차이가 나네요. 이제 경찰에 신고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지호는 30년간의 공무원 경험을 살려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필적 감정서, 보험 수익자 변경 기록, 서연의 보험 관련 통화 녹음, 웨딩 당일 사진들, 서연의 허위 직업 증명까지.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은 지호에게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체계적인데요? 30년간 이런 일 해온 습관이군요. 근데 독을 뭘 썼는지 알아야 해. 부검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정도 더 걸린다는데요. 한편 지호는 강문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무소를 찾아간 거죠. 강문호 씨죠? 박지호입니다. 윤재 고모예요. 강문호는 당황했습니다. 아, 조에 표합니다. 조인은 됐고 보험 수익자 변경하던 날 기억하세요? 9월 15일.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수익자로 바꿨죠? 강문호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고객 요청 사항이라서. 고객이 윤재예요, 서연이에요? 윤재 씨가 직접.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윤재는 그런 거 모르는 애예요. 서연이와 짰죠? 강문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업무상 기밀은. 지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밀. 살인에 가담해놓고 기밀. 사무소 안다른 직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강문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살인이라니요. 그건 너무 심한. 지호는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심해? 그럼 왜 혼인신고 전에 수익자를 바꿨어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30년 차 베테랑이 실수.
강문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은 변호사를 통해서 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경찰에서 만나죠. 그날 밤 지호는 인터넷으로 강문호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라운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보험금 사기 의혹 보험 설계사, 불기소 처분. 젊은 층 고액보험 가입 후 사망 사건 급증. 보험 설계사 마이너스 의료진 유착 의혹. 강문호는 이전에도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부검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호 형님, 부검 결과 나왔어요. 내일 오전에 와주세요. 독이 뭔지만이라도. 비소가 아니에요. 훨씬 교묘한 거였어요. 지호는 궁금했습니다. 비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으로 윤재를 죽인 것일까? 브로디파쿰의 비밀. 다음 날 오전 지호는 대전 서부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후배 형사가 부검 결과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사인은 브로디파쿰 중독에 의한 출혈성 쇼크입니다. 지호는 처음 들어보는 명칭이었습니다. 브로디파쿰? 그게 뭐예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법의학자가 설명했습니다. 브로디파쿰은 항응고제의 일종입니다. 쉽게 말해 쥐약에 들어가는 성분이죠. 쥐약이요? 네, 혈액응고를 방해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게 만듭니다. 소량으로도 치명적이고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완전 범죄에 자주 사용되죠. 이제 윤재가 계속 피를 흘린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자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브로디파쿰 농도를 보니 장기간 소량 투여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에 고농도로 한 번 더 투여됐고요. 후배 형사가 정리했습니다. 즉 며칠에 걸쳐서 조금씩 독을 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잇몸 출혈이나 멍 정도의 증상만 나타났을 거예요. 지호는 기억이 났습니다. 윤재가 일주일 전에 전화해서 말했던 것을요. 고모 요즘 이상해요.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팔에 멍도 잘 들고요. 그때 지호는 이렇게 답했었죠. 스트레스 때문일 거야. 결혼 준비 때문에 피곤하니까. 윤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건강에 좋은 차를 끓여줘서 마시고 있는데 나아질 거겠죠?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허브차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법의학자가 더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더 교묘한 점이 있어요. 허브 성분 중에 비타민 K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비타민 K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이에요. 브로디파쿰과 함께 비타민 K 기랑 허브를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호는 이해했습니다. 허브차 자체도 독의 일부였다는 것을. 후배 형사가 말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수법이네요. 지호는 서연이 결혼식 당일에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해주는 허브들도 넣었어요.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허브를 넣었다는 자백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증거품 보관소에서 허브티병을 가져왔습니다. 감식팀원이 설명했습니다. 내용물 분석 결과 브로디파쿰 고농도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지문 2개가 나왔어요. 배서연과 강문호. 지호는 놀랐습니다. 강문호 지문도? 네, 이 병을 함께 만졌다는 증거죠. 드디어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물적 증거를 잡은 것입니다. 경찰은 강문호 사무소와 서연의 자취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문호 사무소에서는 중요한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컴퓨터에서 보험금 지급 체크리스트라는 파일이 나온 것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설명했습니다. 여러 명의 명단이 있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겠죠. 더 충격적인 것은 윤재 관련 파일이었습니다. 윤재 씨 건에 대한 커미션 계산서도 있어요. 보험금의 30%를 받기로 했다고 되어 있네요. 지호는 분노했습니다.
조카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했다는 사실에 서연의 자취방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라벨 프린터였죠. 감식팀원이 확인한 결과 허브티병에 붙어있던 미세 섬유와 일치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라벨을 만들었다는 증거였죠. 더 놀라운 것은 브로디파쿰 구매 영수증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쥐약이라는 명목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호는 영수증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구매했네. 완전히 계획적인 범행이야. 서연의 방에서는 일기장도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우 오빠가 완벽한 계획이라고 했다. 혼인신고부터 보험까지 다 준비됐다. 윤재는 착하지만 가난해서 별로다. 하지만 보험금이면 충분히 참을 수 있다. 부모님 영상은 AI로 만든 거라 들킬 리 없다. 고모만 조심하면 된다.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행이었다는 것을. 심지어 부모님 영상도 AI로 조작한 것이었던 거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울 차례였습니다. 치밀한 계획의 전모.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검사가 지호에게 설명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배서연은 살인죄로, 강문호는 살인방조죄로 기소하겠습니다. 지호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요?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문호 컴퓨터에서 비슷한 사건 기록이 더 발견됐거든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피고인 배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서연은 변호사와 상의 후 대답했습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건강차를 끓여준 것뿐이에요.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브로디파쿰을 구매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투여했습니다. 이것이 실수라고 주장하십니까? 서연의 변호사는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의뢰인은 강문호 씨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순진한 여성을 이용한 것입니다. 강문호 신문 차례가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강문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문호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보험 업무만 했습니다. 배서연 씨가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그럼 허브티병에 당신 지문이 왜 있습니까? 강문호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냥 만져본 것뿐. 윤재 씨와는 면식도 없으면서 혼인신고 보증인 서명을 위조한 것도 우연입니까? 강문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지호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증인석에 선 지호가 선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윤재는 제가 키운 조카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제가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습니다. 지호는 웨딩 당일 촬영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서연이 갈색 병에서 윤재 잔에 따르는 모습, 자신의 잔은 다른 병에서 따르는 모습, 허브티 병에 라벨 없는 모습, 부모님 영상 축사의 화질 불량 장면까지. 검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사진들을 찍으셨나요?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생긴 습관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기록해두는 것이죠. 지호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피고인 배서연은 결혼식 당일 혈액을 묽게 해주는 허브라고 명시적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피고인 강문호의 컴퓨터에서 7건의 유사 사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모두 젊은 남성, 결혼 전후 고액보험 가입, 급작스러운 사망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여성 파트너가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강문호 씨가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7건이나 더 있었다는 것에. 판사는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연쇄 범행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웨딩홀 주변 CCTV에서 강문호가 결혼식 1시간 전에 웨딩홀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갈색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도 확인됐죠. 웨딩홀 주방 직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축축 코너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갈색 병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증거는 메신저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복구한 대화 내용을 읽었습니다. 윤재 보험금 3억. 내 못 2억, 내 못 1억. 부검만 피하면 완벽한 범죄 고모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무 위험해.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죠. 서연과 강문호는 끝까지 서로에게 죄를 밀었습니다. 서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문호 오빠가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지만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브로디파쿰 주문 기록, 메신저 대화, 지문, CCTV까지. 강문호의 변호사는 마지막까지 변명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보험제도를 악용한 연쇄살인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호는 이들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윤재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8명의 희생자들. 수사가 확대되면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문호와 배서연의 범행은 윤재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발견한 피해자들의 명단은 이랬습니다. 2022년 김민수, 27살. 결혼 2개월 전 급성출혈로 사망. 2022년 박정호, 29살. 약혼 직후 원인 불명 출혈사. 2023년 이창민, 26살. 신혼여행 직전 급사. 2023년 최영준, 30살. 결혼식 일주일 전 사망. 2023년 한도윤, 28살. 약혼식 당일 급성출혈. 2024년 조성민, 31살. 혼인신고 직후 사망. 2024년 신재혁, 25살. 결혼 준비 중 급사. 그리고 2024년 윤재까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지호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의심을 했지만 증거가 없어 포기했던 사람들이었죠. 김민수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 전에 갑자기 고액 보험을 들었어요. 그때는 결혼 준비라고 생각했는데 박정호의 아버지도 비슷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부모님은 해외에 있다고 하더군요. 영상으로만 인사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이상했어요. 모든 사건의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젊은 남성, 고액보험, 결혼 전후 사망, 부모 부재, 강문호의 보험 설계. 법의학 재검토 결과도 나왔습니다. 과거 사건들을 다시 부검한 결과 모든 피해자에게서 브로디파쿰이 검출됐습니다. 지호는 분노했습니다. 8명의 젊은 생명이 돈을 위해 희생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추가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강문호의 은행 계좌에서는 각 사망 사건 후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커미션으로 받았던 것이죠. 서연의 계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배서연, 김서영, 이서진, 박서희. 모두 서연이 사용한 가명들이었습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배서연은 가명을 사용하며 8명의 남성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두 진실한 사랑을 믿었던 피해자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사용한 부모님 영상들이 모두 AI로 조작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AI 생성 프로그램을 사용했습니다. 얼굴은 다르지만 음성 패턴과 영상 특성이 동일해요. 강문호는 의학적 지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밝혀진 바로는 의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의사 김영수가 증인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작년부터 항응고제나 혈액 관련 약물에 대해 자주 질문했습니다. 특히 혈액이 굳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어떤 맥락에서 물어봤나요? 처음에는 본인 건강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용량이나 검출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보더군요. 모든 증거가 완성됐습니다. 검사의 최후 변론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우리 사회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사랑을 가장해 8명의 젊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을 악용했고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죠. 지호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조카 윤재는 29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제게는 마지막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생명을 돈으로 계산했어요. 3억 원의 목숨을 팔았다고 생각했어요. 8명의 젊은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죽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 지호는 윤재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해내겠다고. 판결의 날. 드디어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 가족들과 취재진으로 만석이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기립하십시오. 서연과 강문호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악용한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숭고한 감정을 이용해 젊은 생명들을 해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호는 방청석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피고인 배서연에 대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피고인 강문호에 대하여 살인방조 및 사기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강문호는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윤재야, 끝났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별도로 보험금 전액을 국가에 환수하며 이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명합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지호를 둘러쌌습니다. 박지호 씨, 판결에 대한 소감은? 지호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선 윤재와 다른 피해자들의 영전에 이 결과를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재 안전기금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윤재 안전기금의 탄생. 3개월 후 작은 사무실에서 윤재 안전기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호가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금을 설립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 이상 윤재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석자들은 다른 피해자 가족들, 법무부 관계자,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박지호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기금의 활동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보험 가입 전 무료 상담 서비스. 둘째, 혼인 관련 서류 검증 지원. 셋째, 의심스러운 사망 사건 조사 지원. 특히 젊은 분들이 고액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가족이나 신뢰할 만한 사람과 상의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호가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민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6개월 후 기금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상담실에서 젊은 커플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보험 가입 전에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험 얘기를 하는 게. 지호가 답했습니다.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는 보험보다 미래 계획을 먼저 이야기하죠. 여자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뭔가 이상했어요. 의심스러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1년 후 지호는 MBC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윤재 안전기금을 통해 지금까지 몇 명의 피해를 예방하셨나요? 정확한 숫자로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의심스러운 보험 가입 상담이 월 평균 50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위험한 사례도 있었나요? 네, 몇 건은 경찰에 신고했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대구에서 온 20살 청년이 사귄 지 한 달 된 연인이 갑자기 5억 원짜리 보험을 들자고 했던 사건이었죠. 조사 결과 그 여성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윤재 안전기금은 2년째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호의 집 베란다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키우던 허브 화분들이 모두 사라졌죠. 지호가 화분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예쁜 척하는 것들이 제일 독하다니까. 화분들을 모두 치우고 베란다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 지호는 윤재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야, 고모는 약속을 지켰어. 더 이상 너 같은 피해자는 만들지 않을 거야. 그때 스마트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윤재 안전기금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렸는데요. 제 동생이 만난 지 2달 된 사람이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서 보험을. 지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요. 주소 알려주세요. 내레이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지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재의 이름으로, 모든 젊은이들의 이름으로. 윤재 안전기금 사무실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윤재의 사진,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는 없다라는 문구. 지호가 사무실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윤재야.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런 일을 왜 계속 하느냐고. 답은 간단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재를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는 한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록할 것이니까요. 에필로그. 6개월 후 뉴스에서 보도됐습니다. 윤재 안전기금이 출범한 지 2년, 지금까지 예방된 피해 사례가 100건을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보험 사기 피해가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호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윤재가 마지막 피해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지막 바람이에요. 윤재의 사진이 마지막으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윤재를 기리며 1995년에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약 200건의 보험 관련 범죄가 발생합니다. 이 중 30%가 연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상담하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만 간절히 부탁드려요. 제가 로또 당첨되기를 기도할게요.